안녕하세요. 전현진입니다. 오늘은 압박 신전 전단이라는 생체 손상 역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압박과 신전이었던 것 같고, 전단은 이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것 같은데, 이 병태생리학 부분에서 좀 잘 정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보고 뒤쪽에 있는 전단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충돌 사고를 예를 들면서 이 압박 신전 전단을 모두 설명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요. 자, 봅시다. 측면 충돌의 경우, 차량의 측면 충돌의 경우, 차량이 급 정지하면서 운전사 좌석에 에어백이 터진다. 그리고 차량이 감속하면서 운전자 3번을 계속적으로 앞으로 쏠린다. 그리고 여기서 이 앞으로 쏠리는 이 움직임 자체가 원래는 좌석 벨트 안전띠에서 예방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는 그대로 바로 이 앞쪽으로 사람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관성에 이어서요. 그리고 에어백의 운전자의 가슴이 충돌하면서 이거는 이제 측면 충돌이 아니라 정면 충돌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죠? 책에 오류가 났으니까 요거는 조금 단어를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피부 표면은 삼방신의 움직임을 크게 둔화시켰다. 이게 피부 표면이라고 얘기하면은 안 되고요. 이제 에어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어백 자체가 어, 빠르게 전개되면서 상반신 이 환자의 상체를 충돌하면서 어느 정도 이 앞쪽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운전자의 움직임을 방어하게 되는 거고요. 그 대신 여기서 이제 앞쪽에 있는 어, 신체는 멈췄지만 안쪽에 있는 내부 장기들의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움직입니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앞쪽으로 움직이겠죠.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량이 앞쪽으로 달리다가 앞에 뭐 졸음 운전을 해서 나무 가로수나 저무들을 탕 하고 부딪혔는데 차는 멈추지만 사람은 계속 그 속도로 동일한 속도로 앞으로 달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차는 멈췄지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사람이 이제 앞으로 갑니다. 사람은 이제 앞으로 가다가 에어백에 의해서 정지하지만 사람 안쪽에 있는 사람 내부에 있는 장기는 이 동일한 속도로 또 앞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럼에 따라서 이 흉벽 혹은 복벽을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서 손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조직과 장기의 밀도와 유연성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손상이 있을 경우 에너지를 잘 흡수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요소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연성이 떨어지고 균일하게 붙어 있지 않고 그다음 밀도가 너무 강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 압박과 신전 전단에 의해서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 쉽게 손상받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부와 근육 조직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단단하고 견고하다. 조직의 이 결합 정도가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손상에 대해 저항하는 능력이 매우 크지만요. 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단단한 밀도 자체는 매우 높은 장기 중에 하나지만 이제 이 밀도 자체를 넘어서는 이 견고한 벽체를 넘어서는 이 견고함 한계를 넘어서는 에너지가 도달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아예 부러지는 이러한 형태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유연성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조직 같은 허파카리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허파카리는 유연성이 매우 떨어지는 조직 중 하나예요. 신체 부분 중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에 공기가 가득 차서 압력이 올라가거나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폐포가 터져버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뭐 심장 내부에 있는 속빈 장기들, 속이 비어 있는 장기들 같은 경우에는 액체나 기체로 그 안에 있는 내부가 가득 차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충만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외상으로 전환되는 힘, 에너지를 잘 버틸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뭐 지라 두뇌는 매우 연약하고 손상받기 쉽다. 요거는 이 두부를 그 두뇌를 설명할 때 두부를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부 여러분들 뭐 요리하실 때 많이 만져보시진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많이들 먹어보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음, 각각의 이 물질들이 구성되어져 있는 이 결합 정도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으스러지잖아요. 그죠? 단단하게 견고하게 결합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기게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뿌다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쉽게 부서질 정도로 매우 연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지라랑 두뇌와 비슷한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우리 뇌와 지라는 연약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간 콩팥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견고한 막에 강하게 묶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이런 막에 의해서 잘 붙어 있는, 한 곳에 잘 붙어 있도록 해주는 이런 인대나 막에 의해서 오히려 손상 발생률이라고 하기 뭐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손상의 중증도가 더 증가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위쪽에 있는 것들은 다 해박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보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조금 봅시다. 심장은 폐 조직을 쉽게 밀어내고 대동맥과 대정맥을 격렬하게 밀어붙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심장 같은 경우에는 매우 무겁고 생각보다 무겁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조직 자체가 탄탄한, 왜냐면 다 근육 조직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뭐 그건 모두 다 100%는 아니지만 근육 조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의 몸무게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근육의 비율이 가장 높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근육이 많기 때문에 무게가 높다. 그리고 근육 조직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매우 단단한 결합 조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이 심장이 움직이게 되면 그 주변을 모두 다 망가뜨릴 수가 있고, 그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심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야지 온몸으로 혈액을 보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공급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주변을 다 감싸는 이러한 상황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종교동 안에 심장이 있는데, 심장이 이렇게 종교동하고 같이 다 완벽하게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정맥과 대동맥 같은 이런 것들 혈관들에 의해서 붙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대들에 의해서 붙어 있는 겁니다. 공중에 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뭐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작스러운 이 정지 상태, 감속에 의해서 사람은 멈추지만 내부 장기는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내부 장기가 움직이게 되는데, 심장 같은 경우가 좌우나 앞뒤로 급격하게 움직이게 된다면 당연히 붙어 있는 혈관 내에 내막이 찢어지거나, 혹은 뭐 중막이 찢어지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대부분 내막이 찢어지겠지만,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매우 심각한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심장이 붙어져 있었는데 여기 내벽이 찢어져서 혈관이 찢어지거나 박리될 수 있다. 이거 뭐 대동맥 파열 혹은 대동맥 박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단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또 뭐 하나가 있냐? 그럼 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 가운데에 이 탯줄 현상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인대로 변화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간헐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간의 가운데에 지나가는 매우 두꺼운 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을 꽉 잘 붙잡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또한 차량 멈추고 신체가 멈추고 그 다음에 간이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앞쪽으로 이동할 때 간헐삭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치 실처럼요. 단단히 고정된 실처럼 이제 움직이지 않고 간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예로 들고 있는 게 치즈 커터에 치즈가 쌀리듯이 이런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간이 완벽하게 절단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겠다. 콤팟도 마찬가지고요. 동일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심장과 콤팟과 그 간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장기가 갑작스럽게 이동이 일어났을 때, 이게 가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감속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손상은 전단이라고 한다는 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히 알아보는 병태생리학에서의 외상과 물리학 법칙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하나 있어서 이건 간단하게 읽어보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구 내에서 살고 있는 이상 물리 법칙에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물리학이라는 것 자체는 외상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자, 무딘 손상 관련돼서 이 관통상하고 무딘 손상 두 가지가 있는데, 외상 같은 경우에는 무딘 손상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신체 내부를 뚫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충돌함에 따라서 에너지가 이렇게 분산, 충돌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충돌 에너지로 변화되면서 이 내부, 충돌한 내부 장기까지 넓게 확산되는 이런 형태가 무딘 손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될 거는 이제 실질 장기입니다. 실질 장기. 그러니까 내부가 비어 있지 않고 가득 인체 조직으로 가득 차져 있는 것은 이제 실질 장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빈 장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소화기관들이에요. 소화기관들. 여러분들이 먹으면 이 먹은 음식물이 이제 우리 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화기관 같은 경우에는 실질장기처럼 그 안에 가득 차져 있으면은 음식물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소빈장기들은 대부분 소화기관과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소빈장기들 같은 경우는 안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어, 음, 물인 손상을 주더라도 생각보다 손상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 이제 풍선을 많이 많은 예를 들거든요. 풍선 같은 경우도 공기를 집어넣지 않은 상태는 그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소빈장기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이 풍선을 뭐 주먹으로 친다거나 혹은 책으로 두드려서 한 번에 단번에 많이 찢기게 만들거나 혹은 터져버린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이제 소핀장기가 외상에 의해서, 특히 무딘 손상에 의해서 쉽게 손상받지 않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지장기는 반대로 안이 가득 차여져 있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게 되면 풍선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풍선 그대로 이야기를 합시다. 속빈 장비라고 하더라도 그 안이 가득 차져 있으면 마치 실질 장기처럼 손상이 있게 되는 거잖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풍선 안에 공기를 가득 불어넣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먹으로 가격을 한다거나 책으로 눌러버리게 되면 이전과 다르게 공기가 차여져 있지 않은 상태와는 다르게 단번에 터져버리거나 혹은 찢어져 버릴 겁니다. 이게 실질장기 혹은 내용물이 가득 찬 속빈장기에서 무딘 손상으로 인한 손상이
일하는 과정과 동일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무딘 손상 같은 경우에는 실질 장기, 속빈 장기에서는 내용물이 가득 차져 있을 때 손상이 매우 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또 하나 간지라 이자 콤팍 같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실질 장기, 신체 내부에 있는 실질 장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량의 혈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혈관이 많다는 소리는 혈액이 많이 흐른다라는 이야기와 동일시될 수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런 실질장기들이 손상 입게 되면 당연히 대량 출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빈장기가 가득 채워져 있거나 늘어졌을 경우 실진장기가 비슷한 충격에 반응한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실질장기하고 속빈장기 내에 뭐 내용물이 가득 차 있을 경우에는 동일시 시켜야 된다라는 점, 그 점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광 같은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방광이 가득 차져 있는 상태에서 무딘 손상이 가해진다면 방광이 터져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내부에 있는 소변이 복부 내로 유출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환자에게 질문을 알아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외상 환자에게서 이 병력 처치를 할 때 어떤 걸 먹었는지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 요거는 평가학에서 아마 배우실 겁니다. 평가학에서 배우실 건데, 샘플이라고 해서 환자의 증상, 뭐 알러지, 그 다음에 약물, 지금 먹고 있는 약이 뭐가 있는지, 기존에 알았던 병이 뭐가 있는지, 마지막 식사가 언제였고, 뭘 먹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사고가 일어났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텀, 알러지, 메디케이션, 패스트 히스토리, 그 다음에 이제 에리죠, 이제 라스트 밀, 그 다음에 이벤트,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평가에서 이제 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배우는지 몰라서 그냥 언급 한번 해드렸고요. 이제 전단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줄 건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장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신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내부에 그 소핀장기 중에 소화기관 중에 내부 공기가 차여져 있거나 혹은 냉온에 차여져 있으면 늘어나다가 늘어나서 손상이 있게 된다. 늘어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터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로는 액체로 가득 찬 풍선을 바로 밟을 때의 압력과 같다 라는 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먹고 난 후에 뭐 복부에 강력한 압력이 들어올 수 있는, 누군가의 폭력을 휘둘러서 뭐 주먹으로 이제 복부를 강하게 밀어쳤다든지, 혹은 내가 운전을 하다가 전면 충돌을 당해서 운전대가 복부로 짓누르든지, 이러한 복부 내 압력을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음식을 먹고 난 직후에 일어났다면 지금 설명했던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다. 풍선을 밟고 물이 가득 찬 풍선을 발로 밟는 거와 비슷한 손상 기전이 일어나겠다. 손상 역학이 일어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평선 측면에 팡 하고 터져서 뇌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점. 그 전에 아시다시피 그냥 밟자마자 풍선이 펑 터지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조직의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다가, 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신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어나다가 터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 터지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이 장기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신전이라는 손상 역학, 신체 역학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계속 이제 이 풍선과 관련된 내용들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단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에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붙여져 있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장기들이 완벽하게 이 둘러싸서 붙여져 있는 것이 아니다.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을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 장기들은 몇몇 인대들이나 혹은 혈관들에 의해서 이 붙여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게 가속과 감속이라는 빠르게 움직이는
혹은 빠르게 움직임이 변화되는 상황에서는 붙어져 있으려고 하고 장기를 이동하려고 하는 이런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마치 이 잡아당긴 것처럼 찢기고 찢어진다라는 점, 이게 전단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상 중증도의 예측 인자로서의 손상 기전이 있는데, 이 손상 기전이라는 것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환자가 어느 정도 심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측을 미리 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변수들이 됩니다. 예를 들게 되면 1m에서 떨어진 사람, 1m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고 10m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심각한 손상을 받을 것 같아요? 당연히 10m겠죠.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1m에서 떨어진 친구는 1살이고, 그리고 10m에서 떨어진 사람은 20대다. 이렇게 우선 정하고 둘 다 남성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하더라도 우선은 좀 더 심각해 보이는 거는 이제 10m에서 떨어진 20대가 되겠죠. 근데 1m에서 떨어진 아기 같은 경우에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아스팔트에 떨어졌고 10m에서 떨어진 사람은 다행히도 물에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전혀 손상의 중증도가 달라지게 되죠. 이전까지는 10m에서 떨어진 사람이 무조건 더 다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상을 했지만, 충돌한 부위가, 충돌한 물질 자체가 액체냐 고체냐에 따라서 중증도가 달라진 겁니다. 이때에는 당연히 1m에서 떨어진 영아아이가 훨씬 더 심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환자의 중증도를 예측할 수 있는 손상기전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손상기전에 관련된 내용들은 챕터 1에서 이 외상환자 현장분류 체계라는 것, 필드 트리아지라는 부분에서 제가 잘 설명을 해 드렸었고요. 요 필드 트리아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꼭 이 표를 그 모시도 다이어그램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민감도하고 특이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만한 내용들은 아니긴 한데요. 정의만 조금 내려 드릴게요. 여기 이것들은 트리아지 기준이라고 써져 있는 이런 것들은요, 지금 이걸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챕터 1장에 있는 거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민감도하고 특이도가 있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해 드릴 건데, 자, 외상센터 필요성의 외상센터 이송의 필요성이에요. 이송. 좀 말이 이상한데, 외상센터로 이송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예측 인자로서의 손상 기전이라는 말이 조금 더 매끄럽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자, 특이도하고 민감도가 있는데, 민감도는 양성일 경우, 특이도는 음성일 경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건 표로 나누게 되거든요. 이제 표로 나누게 되는데, 여기 여기는 X, O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같은 경우 차량 충돌과 관련된 내용들, 차량 충돌 같은 경우에는 차량 충돌이 일어나고 옆에 조수석에 탑승했던 사람이 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O가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환자가 외상센터로 갈 만큼의 심각한 환자일 가능성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3%인 거예요. 물론 이제 뒤쪽에서 원래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계산을 다시 해야 되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분도 배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탑승자는 사망했어요. 차량 사고가 일어나고 탑승자는 사망을 했는데, 이 운전자가 중증이 아니라면 여기에 속하게 되는 거고, 탑승자가 사망하지 않았는데요, 운전자가 중증으로 인해서 외상센터로 가야 된다면 이 칸에 해당이 된다. 탑승자가 죽지 않고 운전자도 중증 환자가 아니라면 여기에 속하게 된다.
이게 99.5%래요. 그러니까 요 탁승자 사망이라는 기준 같은 경우에는 탁승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때 운전자도 중증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퍼센테이지를 보인다. 그래서 이 기준을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드 트리아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민감도, 특이도, 원래는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다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 민감도하고 특이도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 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찾아보시거나 혹은 뭐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좀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